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더 야구 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의 야구도 끝나지 않았고 저희의 홈런 레이스 내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강백호 선수로 바꿨고 계속 페라자로 밀어붙이셨는데 둘 다 또 한 주간 2개 홈런씩 똑같이 치면서 여전히 홈런 공동 1위입니다. 이거 한 주 더 가시죠. 미팅할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네. 왜요? 꼭 갈렸으면 하는 이제는 페라즈 선수 그만 지목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던데 그래도 페라자로 하실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속이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강백호 선수가 페이스가 좋아서 페라자 선수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갔던 건데 그러니까 페라자 제 눈을 의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한 한마디로 건 아닙니다. 페라자 진짜 잘 치더라고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죠. 한 주 적은 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주 더 페라자로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강백호로- 페라자를 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협박한다고 협박이 통할 분도 아니신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구 팬들이 저를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강백호로 바꾸시고 싶으면 이름에 순자까지 들어간다고요. 저는. 알죠 순둥이신 거 알죠. 뭐라고요? 순하신 순철 위원님. 예. 참나. 그러면 당연히 페라자로 가야죠. 페라자로 알겠습니다. 저는 강백호로 강백호 선수가 이번 주중이 대구 원정이거든요. 네. 대구 통산 기록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많이 홈런 많이 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백호 선수 리틀구장 간다고 해서 꼭 홈런 많이 치는 건 아니에요. 대구구장 간다고 해서 꼭 홈런을 많이 때릴 것이라 이런 기대는 하지 말라니까. 홈런 많이 나오는 구장이긴 하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믿고 강백호 선수가 이번 주에 한 3개 정도 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이언즈 파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파크 팩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또 대구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중에 한 2개 치고 주말에 하나 정도에서 3개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설레발 쳐봐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한번. 강백호-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만나. 강백호 화이팅.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월 3주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기아 타이거즈가 4승을 거두면서 단독 1위, 이제 2위와 승차를 조금 벌렸습니다. 삼성, NC, 두산, LG, SSG까지 지금 2위부터 5위까지는 한 경기 반차 이내에 상당한 접전을 펼치고 있고 7위부터는 조금 이제 멀어지죠. 키움, KT, 한화, 롯데. 7위부터 10위까지도 지금 2경기 반차 안에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순위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고 네. 있어서 지금 공동 5위와 7, 8, 9가 5게임 반대해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전력도 지금 여기 딱 하이 팀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하여튼 흥미도 떨어지고 그렇죠. 기대도 떨어지고 빨리 하이 팀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자,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키움의 김인범 선수 데뷔 첫 승에 그리고 바로 2승째까지 한 주간 2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구원 투수는 LG의 김진성 선수 한 점 차 무사말루의 또 위대한 세이브를 거두면서 강한 임팩트를 남겼죠. 포수는 키움의 김재현 선수입니다. 한 주간 도루 저지를 4회 기록하면서 강한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1루는 한화의 김태현 선수 타율 4할 6푼 4리 한 주간 14만타로 이 부문 1위였습니다. 2루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 전체 타율 1위였습니다. 5할 2푼 4리 기록하면서 도루도 3개 해냈고요. 3루는 삼성의 김영웅 선수 주간 홈런 2방을 터뜨렸습니다. OPS 1.076 유격수로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 주간 타율 4할 10안타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외야는 SSG의 하재훈 선수 접전 승부를 결정지은 결승 홈런의 주인공이죠. 장타율이 0.7이 넘었고요. 홍창기 선수가 주간 OPS 1.307로 전체 1위 12타석 연속 출루라는 또 놀라운 출루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나성범 선수 4타점 경기가 2번이었습니다. 6경기에서 10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점 1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기아의 최영호 선수 여전한 해결사 본능을 보여주고 있죠. 주간 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 김과 이가가 많다고는 하는데 네. 김의 전쟁이네요. 완전 베스나인이 6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씨 그러네요. 이씨들이 좀 분발해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들어오겠죠. 알겠습니다. 이가 워낙 많은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우리 둘 다 또 이씨니까 저희 공통 분모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러네요. 알고 하신 얘기인 줄 알고.
저는 이준혁 캐스터하고 엮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그렇게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요? 같은 이씨끼리. 아니 전혀. 근데 베스트 나인을 보니까요. 네. 우선 최용우 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최용우 선수는 행정안전부 나이는 41살인가 그런데 보건복지부 나이는 20대 딱 중반 정도 됐더라고요. 아, 신체 나이. 예, 보건복지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건강을 책임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뭐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그 행정부 나이는 딱 아, 호적상으로는 이런 41살. 표현이 되게 신선하네요. 행안부 나이와 보건복지부 나이. 아니, 원래 꼰대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보통 뭐 신체 나이와 뭐 물리적 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너무 식상하잖아요. 행정부로. 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딱 나눠서 오.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예요. 오, 예. 근데 최용우 선수는 딱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전혀 이 40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나이를 거예요. 무색하게 하고 하고 있죠. 네. 물론 베스트 나인에 들어온 선수들 다 그 어떤 그 스토리가 있고 다 하는데 김인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첫 선발이라는데 어제 경기를 하면서 보니까 만만해요. 이렇게 들어가 벤치에서 보나 볼 던지는 걸 보나. 그런데 막상 타석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투수는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더하는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움직임인데 이 김인범 선수는 스피드는 140km가 안 나오는데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움직임이 심하면서 피치 터널이 있어요. 배트를 내려고 하면 싹 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일직선 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2승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힘이 안 떨어지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이제 상대에게 읽히고 힘이 떨어지면 조금 맞을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이 길을 말루를 2번 넘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챙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힘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김인범 선수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용웅 선수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새로운 4번 타자가 되더니 사람은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게 딱 변한다고. 네. 4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김용웅 선수? 여기 앉아서 제가 2회 때인가요, 3회 때인가요, 김용웅 선수의 이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된다. 대단히 좋은 타자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투나싱 이후에 대처가 잘 된다. 그러고 있는데 우선 김용웅 선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레발을 쳐놨는데 김용웅 선수가 그걸 못 따라줬다고 한다면 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거짓말쟁이를 안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네. 김영웅 선수 잘 될 거는 이순철 의원이 일찍이 예견을 하셨고 여기에 이제 4번 타자로서의 그런 또 능력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선수들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타순이 아니면 되게 부담스러운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영웅 선수는 지금 뭐 3년 차뿐이 안 되잖아요. 3년 차 맞죠? 3년 차뿐이 안 되는데 3호 타자를 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뭐 부담 없이 자기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선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죠. 제 말을 입증해주기 위해서는 김영웅 선수가 맹활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중계방송 가가지고 거짓말쟁이 있다 그래. 제가 지난주에 문보경 선수에게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놀렸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타율이 점점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괜찮니? 이랬더니 왜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했더니 계속 더 떨어져서 2할 3분간 했더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김영웅 선수도 못하면 거짓말쟁이로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쭉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김재현 선수 예. 도루를 제일 많이 하는 LG 팀을 상대로 완전히 경기 흐름을 끊어놓으면서 승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포수 중에서 볼을 빼서 2루에 송구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안 나와가지고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초 8이면 빠르다고 하는데 그 1초 8을 안 넘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받는 순간부터 초를 내서 2루 송구까지 1초 8을 정도면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하는데 그 1초 8을 넘기지 않고 송구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요. 나머지 예하세요 하지훈 선수, 홍창기 선수 안 다룰 선수가 없으면 다 다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성범 선수 네. 복귀해서 30몇 타석까지 계속 무안타를 때리시다가 고생했죠. 예, 드디어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하이 타선으로 좀 빼놨다가 상위 타선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네. 그 말이 무색하게 그냥 우리 방송 가니까 바로 보란 듯이 홈런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성범 선수가 돌아왔어요. 네. 예,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아까 뭐 김민선 선수는 우리
이준혁 캐스터가 이가였군요. 이준혁 캐스터가 그 노하우 만루에서 김진성 올라와서 선수.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인상이 남으서 했기 때문에 대단한 하여튼 활약을 펼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간 MVP는 누구로? 제가 이제 주간 MVP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빼놨죠. 일부러 말 안 했죠. 네. 지난주에 뭐 3, 4, 5, 6까지는 이렇게 하면 그 선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면 팬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네, 주인공.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좀 세대가 좀 다른가요? 아니, 조용필 이야기하면 좀 아닌가? 가왕의 위상은 저희도 알죠. 지난주에 조용필은 누구였습니까? 김태현이죠. 김태현. 예. 14만타에 2 없는 8타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이런 선수를 계속 경기를 안 내보내고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폭발력이 있는 선수죠. 네. 김태현 그런데 선수. 김태현 선수가 그전 감독이 있을 때도 그전 감독 이름은 알지만 이름을 언급을 않겠어요. 네. 그전 감독이 있을 때도 시즌 초반 같은 이럴 때 굉장한 타격 센스를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밸런스가 타격 밸런스가 흐트러졌는데 타격에는 타이밍 맞춘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재주가 있는 선수였어요. 네. 예, 그것을 지금 벤치에 있으면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지난 그 시즌, 지지난 시즌 뭐 이렇게 그동안에 왔던 시즌보다도 더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떨어지지 않고 네. 충분히 MVP를 받고도 남을 만한 성적을 남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14만타. 이건 정말 대단한 폭발력인데. 그럼요. 예. 예. 팀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서 그럼요. 예, 꾸준한 활약. 14만타 못 치고 은퇴한 선수도 있어요. 근데 한 주에 때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김태현 선수의 꾸준한 활약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양현종 선수가 뭐 주간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통산 이닝이 이제 2,395이닝이 됐습니다. 네. 역대 2위. 예. 기존 이제 정민철 위원의 기록을 넘고 역대 2위로 이제 올라서게 됐고 2,395이닝. 이 숫자 정말 대단한데. 더 많이 던지는 선수 있다며요. 1위가 이제 송진우 전 코치. 3,000이닝 넘겼다며요. 3,000이닝을 유일하게 돌파. 양현종의 3,000이닝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600이닝 이상 더 던져야 되는데 송진우 수수는 완전히 고음팔이네요. 3,000이닝을 넘겼어요. 3,000이닝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예. 양현종 선수가 미국을 안 갔다 왔다 간다면 조금 더 쉽게 3,000이닝을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양현종 선수가 그럼 3,000이닝까지 가려면 150이닝씩 해서 4년 정도를 투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36. 앞으로 4년이면 40. 야, 어쩌면 가능할지도, 어쩌면 불가능하기도 할 것 같네요. 송진우 선수도 이제 40까지 꾸준히 던지면서 이제 3,000이닝까지 그러니까, 갔었는데. 좀 애매하네요. 예. 양현종 선수 지금 체력 관리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기복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나이는 또 못 속여서 30대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결국은 선발이잖아요. 예. 선발을 안 해가지고는 못 넘기는 거니까. 그렇죠. 규정 이닝을 그래도 4년 네. 이상 채워야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네. 양현종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양현종 그렇죠. 선수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네. 예, 3,000이닝까지 파이팅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 주 동안 유독 부상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각 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던 간판 선수들의 이탈이 지금 뭐 순위 싸움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부상자 명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외국인 투수들 뭐 페냐 산체스라든지 SSG 엘리아스 선수도 갑작스럽게 이제 선발 던지는 날 또 부상을 당하게 됐고 여기에 뭐 허경민 선수도 너무 잘 치다가 또 지금 근육 손상이 와서 네. 팬들의 좀 아쉬움을 사고 있고 뭐 박동원 선수, 전준우 선수, 정훈 선수, 박민우 선수까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죠? 이걸 보면서요. 네. 우리 선수들이 경기 수가 많으니까 부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캠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선수들이 요즘에는 웨이트들을 많이 하는데 웨이트를 한 만큼 그만큼 스트레칭도 많이 좀 하고 경기 수가 많은 만큼 선수들이 피로도도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그만큼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부상을 덜 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부상을 뭐 2주 당할 걸
하루 당한다, 하루 하고 쉬고 나올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찌 보면 피로도가 있고 하니까 그냥 기술 훈련에만 너무 집중하고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기술 훈련 외의 것을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은 힘의 운동도 하지만 유연성의 운동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많은 부상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팀 성적과 개인의 성적 또 팬들이 또 야구를 보러 오시면서도 즐겁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놓치지 않고 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준비해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요, 지금 돌아올 선수들을 감안했을 때 KT가 사실은 선발 투수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서 네, 이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돌아와야 정상 전력을 갖춘다고 봐야 될 텐데 네, 소영준 선수는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고영표 선수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고영표, 소영준, 벤자민, 엄상백, 김상수 예.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늦는 선수는 고영표 선수입니다. 예. 농토수를 하다가 또 가볍게 던지다가 다시 팔꿈치에 이상이 있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소영준과 벤자민, 엄상백 이 선수들은 차례차례 6월 달부터 6월 안에 다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KT의 행보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7위로 떨어져 있지만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전력을 갖추고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선발 야구가 강점인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발 이제 투수들이- 기아가 크로우 선수가 지금 미국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팔꿈치 인대 손상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똑같은 진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기아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선발진을 꾸려 나갈 것인지 네. 이유리 선수는 돌아오지만 기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수 두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아의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또 더 나가서는 코리안 시리즈에 가서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냐가 판가름 나는데 만약에 크로우 선수가 이렇게 되고 네일 선수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1이닝과 2, 3, 4, 5까지 가는 과정이 1이닝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볼의 힘이라든지 네. 투구하는 모습이 그 원인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서 불펜 투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선발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심작 단장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기아가 꿈꾸는 대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나오면 기아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아가 이렇게 전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나머지 9개 구단이 전력이 좀 플러스가 돼서 업이 돼야 되는데 전력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도달하지 않겠죠. 기아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대학 나가서 나와야 약점들이.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9개 구단 가만히 살펴보시면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그런데 기아는 외국인 투수 크로우스가 나가 있고 내일선을 좀 떨어져 가도 뭘로 상세를 하고 있냐? 타격으로 상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아만큼 지금 다른 팀들이 뭐 LG 빼놓고는 그렇게 타격이 LG 요즘 들어서는 LG 두산 빼놓고는 타격이 기아에 버금가는 타격을 하는 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기아가 독주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더 큰 꿈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상 있는 와중에서는. 예. 결단은 뭐 또 빠를수록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도 크로우 선수가 부상 경력이 있던 선수고 팔꿈치 수술 한 번 했잖아요. 네네. 18년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선수 스스로가 이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네요. 네, 네. 네. 또 이 명단에서 이제 장재영 네네네. 선수가 지난주에 타자로 준비를 한다는 네.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사실 강속구 투수로 신인 계약금을 이제 9억 원 받으면서 이거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계약금이었죠. 상당한 기대를 모으면서 입단했던 장재영 선수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이제 재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타자 쪽으로 그것도 지금 유격수 중견수 수비도 같이 준비를 한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구는 타자나 투수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뭐 어려운 건 어렵지 않는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우선은 장재영 선수가
부상이 있잖아요. 네. 투수를 하려면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는 뭐 접었다는 것이 잘한 선택 같고요. 예. 부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빠른 볼을 그대로 그냥 묻히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네. 투수를 해도 좋은데 부상이 있어서 타자로 전환했다는 게 타자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팀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인지 뭐 중견수, 유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유격수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야수를 하기는 결국은 이제 외야수로 가서 타격을 살려서 아마 타자로서 그 빠른 볼을 던진다 보면 그건 파워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파워를 좀 잘 살려서 좋은 타자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예. 좀 이게 빠른 볼 이렇게 가진 선수가 국내 선수로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인데 좀 아깝기는 하죠. 너무 빠른 볼을 아깝죠. 던지니까요.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타자로서도 고등학교 때 워낙 잘 쳤고 청소년 대표 때 4번 타자도 쳤던 강정호 네. 선수인데 투수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만큼 잘 안 풀려서 아마 심적인 부담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투수는 빠른 볼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빠른 볼이 제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성에서 장재영 선수가 그 방향성을 갖춘 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몸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타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네. 타자로 돌아서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 있겠죠.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또 늦게 프로에 들어와서 바로 타자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늦게 시작을 했고 물론 투수를 하다가 뭐 세이브하거나 하재현 선수도 타자로 전향을 해서 충분히 주전 선수가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예. 타자로서의 모습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안타까운 부상 소식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지난 5월 13일 경기에서 수비하다가 그 담장에 부딪히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결국 수술을 결정하면서 시즌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첫 시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또 아쉽습니다. 세계적인 구장이라는 MLB 구장 이게 뭐예요? 선수가 담장에 부딪고 어깨가 뭐 충돌돼서 탈구됐다고요? 네, 참 무슨 MLB 구장이 이래요? 펜스가 선수를 우리나라 같았으면 보호해줘야 난리 되는데. 났죠, 이제. 그죠? 예. 아 제대로 좀 갖추세요 MLB 구장.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선수가 볼 쫓아가서 펜스에 부딪혔는데 어깨가 탈구되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130년이 넘는 미국 야구구장이. 아 정신 좀 차리세요 MLB 구장. 그러니까요.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MLB 구장도 까는구나 이렇게 해서. 깔 건 깐다. 역시 이순철 의원. 예.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무슨 아무리 가서 부딪혀도 이렇게 안 돼야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제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 보강하면서 메이저리그식 펜스. 그럼요. 들여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랬었는데 한국도 그렇게 막 충돌해도 크게 큰 부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잘 없죠. 예. 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하필 이정우 선수에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큰일 났구만. 이 돈 많은 돈을 줘놓고 이런 식으로 펜스에 부딪혀서 얼마나 펜스를 딱딱하게 만들어놨으면 그냥 어디 슬라이딩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슬라이딩 하다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네. 근데 볼 쫓아가다 펜스에 부딪혔는데 21세기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진짜 정찰해야 되거든. 제가 사실 올해 여름쯤에 휴가로 이정우 선수 게임 보러 한번 미국에 갈까 가지마.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원치 않은 구장이 무슨 구장? 우리나라 구장보다 못하는 구장. 그러니까요. 예. 이정우 선수 게임은 내년을 기약하는 걸로. 예. 네. 아 올해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시즌 아웃됐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진출 첫 텐데 네. 이거 다 진짜로 구장 관리팀이 방송이 아니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진짜. 구장 관리팀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아무튼 이정우 선수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복귀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의 신 스틸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각 팀에서 정말 뭐 확실한 주연급은 아니지만 정말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을 꼽아봤습니다. 네.
기아의 이우성, 삼성의 김영웅, NC 권희동, 두산 강승호, LG 김범석, SSG 문승원, 키움 김인범, KT 문상철, 한화 김태현, 롯데 황성민까지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시즌 전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지금 해주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연급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시즌 초반에 각각의 이슈를 받고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들이네요. 네. 면면을 다 보니까 네. 이 10명의 선수를 다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짧게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우성 선수는 지금 그 참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이우성 선수는 네. 외야수만 쭉 하다가, 그러니까 3루수로 입단을 했다가 뭐 포수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외야로 나가서 몇 년을 하다가 다시 내야로 들어온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일루에서 간혹 그 어려운 바운드들 이런 바운드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수비가 좀 미흡하면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격까지 지금 완전히 개화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올 시즌에 네. 프로에 들어와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이우승 선수가 만약에 나인업에 기아 나인업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 벌써 지금 3할 2부 때 7홈런 30타점이잖아요. 네. 뭐 삼성 김영웅 선수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네. 권희동 선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권희동 선수 그러면 모르는 선수 팬들도 있을걸요. 네. 그런데 팀 내에서 이게 플레이하는 걸 보면 연결 그 선을 잘 만들어줘요. 타석에 들어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선과 대단히 좋고 그러면서 찬스를 계속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권희동 선수 개인의 볼넷을 나갔다 뭐 안타를 또 삼진을 당하더라도 뭐 불리한 카운트에서 끝까지 가서 3-2까지 가서 삼진을 당한다든지 이거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만 그렇죠. 해놓은 건데 그런데 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역할. 예, 그 역할을 권희동 선수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비도 결정적인 그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수비. 아 수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의원님 왜 수비 이야기 안 하지? 왜 수비 안 하지? 해요. 중간에 끼어서 괜찮으니까. 수비 얘기. 예. 거의 진짜 답 맞았을 거예요. 그 뒤 점프를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못 올라갔으면 그랬으면 또 NC가 못 이기는 거죠. 질 뻔한 경기를 잡아주는 그럼요. 더 캐치였죠.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여튼 내실 있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네. 공수에서. 네. 그다음에 강승호 선수. 아,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두산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 미운 오리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제가 광주에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잠실 구장을 쓰고 있지만 강승호 선수는 홈런왕 레이스에 동참할 수 있는 타격을 하고 있다. 예. 벌써 10개 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강승호 선수.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안정돼 있어요. 기복이 물론 뭐 어렵게 떨어진 게 좋기도 합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너무나 그때다가 파워가 있으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장타를. 예. 그만큼 강승호 선수가 저렇게 타격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두산이 조금 더 안정된 팀으로 좀 가고 있다.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커리어 물론 거기 뭐 시즌이죠. 양의지 선수가 있으니까 강승호 선수가 지금 뭐 주연은 되지 못합니다만 예. 신 스틸러답게 딱 신스틸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문승원 선수 어제도 이승용 감독과 이야기했는데요. 김범석. 김범선 선수는 어제 방송하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김범선 선수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범석 홈런 2개 친다 그러면 중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했겠냐고요. 첫 번째 홈런 친거, 두 번째 홈런 친거 또 이야기하면 이준혁 캐스터가 뭐 느낀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김범석 선수요? 예. 진짜 잘 친다. 그거 좀 뭐. 캐스터기를 잘했네. 그걸로 끝이야? 뭐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잘 친다. 그 발사가 45도였나요? 그 첫 홈런은 저 진짜 깜짝. 미국에 그 45도가 넘어가는 게 홈런이 작년에 몇 개가 나왔는데 몇 개 안 된다던데. 뭐 3개인가 4개뿐이 안 된다던데. 그런 각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각을 만들려면 파워와 테크닉과 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발사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수는 김범 선수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심 타자가 KBO 리그의 중심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럼요. 앞으로 LG는 이제 외국인 타자를 안 뽑아도 돼요. 저 내야로, 저 외야로나 뽑죠. 근데 LG가 너무 내야도 탄탄하고 이래가지고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포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네,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루수에 가 있는 것보다는 포수로 성장하는 것이 본인의 존재 가치 값어치로도 충분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포수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훌륭한 포수의 홈런 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만화에 나오는 백수담처럼.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두산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른 척 해야 되겠죠.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해서. 진짜 모르겠어요. 뭐죠? 외인 구단. 백두산이라고 등치 좋아가지고 포수 오면서 홈런 잘 치고 하는 선수 있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봤던 만화는 아니에요. 충분히 김범석 선수는 지금은 별명이 범바오지만 백두산처럼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승원 선수 세이브 1위죠 지금. 세이브 1인데 이승용 감독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승원 선수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SSG가 불펜과 마무리가 약해서 또 서준영 선수 수술 이후에 지금 일찍 못 나오니까요. 지금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잠깐 왔다 내려갔는데 그래서 매우 불안해서 5위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 다 했는데 문승원 선수가 딱 올해는 처음부터 이승용 감독이 너는 무조건 마무리로 쓸 것이다 라고 출발을 했대요. 그것이 통했는지 올해는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나오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중심을 잡으면서 이제 불펜 투수들 노경원 선수를 도와주는 문병현 선수와 이로운 선수 이 선수 성장을 하면서 이 문승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문승훈 선수가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까운데 아까 선발 투수 모두가 다 선발 투수를 원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SS 사정이라든지 보면 문승훈 선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SSG가 상위권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인범 선수입니다. 김인범 선수는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문상철 선수, 문상철 선수는 좀 늦게 개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상철 선수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병호 선수의 이 공백을 타격에서 너무나 훌륭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장타도 뽑아내주고 있고 지금 홈런 8개인가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로 계속 가다 보면 문상철 선수가 박병호 선수가 이제 어제 경기 보니까 제가 그제 경기에서 답답하니까 투수가 투구할 때 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으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타이밍까지 타이밍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어제 경기 좀 3안타가 치더라고요. 어제 손주정 선수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박병호 선수가 나아진다는 전제 조건 또 나아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문상철 선수의 이 활약은 대단한 거죠. 공백을 완전히 지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김태현 선수 아까 우리가 MVP로 뽑았으니까 이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김태현 선수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은 꾸준함을 확 달아올랐다가 꾸준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함을 갖추면 되는 거고 황성빈 선수 홈런하고 황성빈 롯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다른 팀 선수들은 좀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 지금 현 시점에 봐서는 매우 필요한 선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 순둥이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선수다. 단 너무 상대 팀의 선수들에게도 밑상 안 가도록 이게 조절을 잘해서 황성민 선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10명 다 평가가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딱 이제 정말 그럼 리액션을 좀 제대로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10명을 다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요? 저는 뭐 잘 치고 있다 이걸로 끝이잖아. 잘 친다 뭐 그 정도죠 뭐. 당신이 나하고 인터뷰했는데 내가 잘 쳤어요.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게요. 리액션을 더 성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10명 다 정말 신스틸러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들인데 이순철 의원이 생각하는 이 중에 최고의 신스틸러. 야, 10명 다 뽑아야 되는데요. 뽑아야 그 중에 되네. 꼭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죠. 너무 나에게 가혹하군요. 야, 지금 성적으로 봐서는 이우성 선수네요. 이우성 선수. 이우성 선수가 가장 팀에 딱 필요한 역할. 그렇습니다. 확실히 진짜 그 연차도 어느 정도 있고 팀도 여러 번 옮긴 선수인데 이렇게 이 정도 연차에 또 새로운 포지션에서 이 정도 해주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거기다가 일이니까요. 지금 시즌 초반부터 꾸준하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이렇게 기복이 있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우성 선수는 지금 너무 꾸준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루에서도 외야에서도 다 지금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그래서 이우성 선수가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 팀의 신스틸러들 예, 계속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 또 새로운 신스틸러들이 많이 나와서 밴드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이순철에게 물어봐. 네. 저희 오프더 야구 그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가 또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소리네. 저한테 제가 또 야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 하는 거죠. 야구보다 궁금하신 이준혁 점을 캐스터처럼 잘 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이순철에게 물어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네. 그 중에 뽑아서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네.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릴리 24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순철 위원님 저희 원픽 해설위원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로 남깁니다. 김도영 선수 올 시즌 9개 실책 거의 다 포구 실책인데요. 작년까지 이렇게 이해 못할 정도의 실책을 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유독 올해 이렇게 포구 실책이 늘어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실책을 줄이려면 정말 많은 펑고 연습만이 해결책일까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이 빠른 강습 타구와 바운드를 못 맞추는 김도영 선수의 3루 수비 계속 이러면 유격수로 포지션 변경해야 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런데 유격수 수비가 3루 수비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지 역시 궁금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네.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도영 선수가 5-2를 갖추고 있는데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수비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수비인데 거기에서도 포구 실책이 많다는 것은 핸들링이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3루수는 거리가 짧고 강한 타구, 느린 타구 이게 너무 구분돼서 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오는 어떤 실책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도영 선수가 그러면 유격수로 가면 이것이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격수는 그 세련된 후드워 거기에 핸들링, 수비 범위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격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3루에서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되고 아까 펑고 이야기했는데 네. 펑고를 많이 받으면서 핸들링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이니까 펑고 양을 많이 늘릴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핸들링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핸들링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핸들링 이 포구 동작이 많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박찬호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유격수에 좀 멀리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박찬호 선수도 유격수에서 수비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핸들링은 그렇게 안정적인 핸들링은 아니거든요. 박찬호 선수도 예, 예. 다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단 좀 말이에요. 거칠죠. 네, 거칠단 말이에요. 예. 오, 겁나 알아보래요. 오랜만에 마음에 그러니까- 드는 리액션을. 그러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스타일이 봤을 그래요? 때 약간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김대웅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또 나이가 어려서 그 기본적인 포구 동작을 꾸준히 좀 그러니까 경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야구 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지 스미스라고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필립스인가 거기가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세계적인 유격수였는데 네네. 딱 경기 들어오기 전에 자기 혼자 나와서 계속 메이저리그 은퇴 나이 후반이 될 때까지는 매일 핸들링 연습을 했어요. 뭐 그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동작이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것 하는 것 같지만 숙달이 계속 되거든요. 숙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야구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데 야구는 기본기를 잘 숙달시켜야 된다는 부분에는 힘들이지 않고 뭐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막 폭고 양쪽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핸들링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구 실책을 줄이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펑고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막 계속 힘들게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체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핸들링 연습을 우선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고 더 많은 에러를 할 수가 있다면 왜 자꾸 에러하면 자신감만 수비는 자신감 떨어지면 후덕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비 코치가 운동장에 나와서도 하지만 또 실내에서 요즘은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거리에서 툭툭 쳐주면서 계속 핸들링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링이 훨씬 좋아지면서 포구의 실책이 줄어들 것이고
더 나은 수비를 할 수 있다. 또 빠른 타구, 특히 빠른 타구에 더 대응을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유격수로 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기상조라고 봐요. 조금 더 3루에서 해보고 또 박찬호 선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김대웅 선수가 유격수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루수에서 우선 유격수를 가더라도 이 핸들링 연습은 꾸준히 매일 해줘야 된다. 특히 홈구장에서 원정 나가서는 안 하더라도 홈구장에서는 매일 해서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웅 선수가 최고의 이슈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만개한 그런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아직 어리고 충분히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야 된다. 기본을 갖추는 동작을 특히 해야 됩니다. 포구 실책이 많다고 하면 핸들링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빠른 타구를 처리할 수 있는 정말 그 부드러운 핸들링을 만들 필요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본기 숙달이 우선이다. 네네. 네. 금방 숙지했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홍고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네, 예. 가까운 지금 이제 거리에 무리가 가면 공격에 반드시 영향을 받잖아요. 네. 체력적인 문제.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제가 아까 아지 스미스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냥 이렇게 유격수 자리에서 홈구장 가면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코치가 이렇게 펑크백 반투막 잡고 이렇게 툭툭 쳐주면 그걸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유격수가 됐던 거예요. 아직도 아지 스미스라는 사람의 유격수 수비를 능가하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130년이 넘었어도 그만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그 훈련들을 나이 들어갈 때까지 젊을 때까지 계속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만으로 명예전당에 간 명유격수죠. 13년 연속 골. 예, 골드글러브 13번 받은.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 야구 보시다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덕분에 우리 팬분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게 됐네.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요. 이순철 해설위원을 많이 공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